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환자에게. 박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똥이라는 단어가 과도하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식사 중이신 분들은 식사를 잠시 멈추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암환자 40대 대표 박PD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암환자 대표 황배우입니다. 여러분, 예전 영화 광해에서 이병헌 씨가 궁녀들에게 둘러싸여서 큰일을 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예전에 우리나라 왕의 똥은 매화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 매화를 어이에게 매일 보내서 그 똥을 살펴보면서 색은 어떤지, 굵기는 어느 정도인지, 냄새는 어떤지, 심지어 맛까지 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똥이 우리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제2의 면역체계라고 불리는 장 건강 똥, 여러분의 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왜 부끄러움은 제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성이에요, 성공성. 네. 좀 전에 정말 시원하게 한 방에 아주 그냥 쭉 잘 뺐어요. 진짜 내부 장기가 다 튀어나올 것 같아. 다 빠져나온 것 같아. 왜요? 얼굴도 트기 전에 똥 먼저 튼 건가요? 네. 아니 똥 트고 방구 트면 다 트는 건데. 아, 그러니까요.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이 이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4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로 이제 수용성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게 소변.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그 찌꺼기를 내보내주는 게 오늘 얘기할 대변, 네, 똥. 그 다음에 지용성 노폐물은 간이 해독을 해주고요. 가스성 노폐물은 폐를 통해서 이렇게 호흡으로 내보내진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몸에 이제 독소나 노폐물이 이제 잘 빠져나가는 게 순환이 잘 되고 저희가 깨끗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아니 똥은 더럽다는 인식 이제는 버려야 돼요. 똥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똥을 알아야 내 몸, 내 상태도 알 수 있는데요. 내 몸의 그 주요 기관이 이제 위, 십이지장, 대장, 항문 거쳐가지고 다 돌고 그다음에 영양분 다 빼앗기고 남아 만들어진 애들이 어느 기관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몸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면 평상시하고는 이제 다른 덩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이 냄새나 모양이 다 달라지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환자가 되기 전에 술을 과도하게 마신 날 술똥을 이제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술똥. 그러면 냄새가 달라요. 어떨 때는 진짜 너무 플라스틱 약품 냄새 같은 게 딱 나서 제 몸한테 좀 미안했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몸에 안 좋다는 느낌이 빡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정말 먹는 것과 식습관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오면서 그때 유럽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들어왔잖아요. 식습관 문화가 다르잖아요. 먹는 게. 아무래도 빵이나 뭐 그 나라의 이제 채소나 뭐 고기 이런 걸 먹는데 이게 달라요. 변이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점도나 향 뭐 이런 게 달라서 확실하게 알았죠. 이게 정말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구나. 내가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내 몸이 정확하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아주 당연한 걸 깨닫고 왔습니다. 요즘은 식습관 문화가 육류 위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이제 현대인들 이제 바쁘셔서 운동도 잘 못 하시고 다이어트 심하게 하느라고 또 이제 잘 안 먹고 이러니까 현대인들이 건강한 배변 습관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저도 그랬었고요. 뭐 변비가 심했었던 적도 있고 막 어떨 때는 잘못하면 계속 이제 설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생활 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습관을 조금만 바꿔준다고 해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같은 똥이라도 똥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네. 그 모양과 색깔 이런 거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박 PD님. 네, 제가 이제 뭐 돋보기로까지는 관찰은 안 하지만 똥은 이제 세 종류로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개로 나누면 묽은 설사, 네. 네, 건강한 바나나,
되면 이제 변비. 네. 이렇게 세 개로 크게는 나눠요.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죠. 이제 그 아예 그냥 물똥 싸는 단계. 그다음에 아예 그냥 되게 된똥되는 단계. 그럼 변비 얘기를 한번 먼저 네. 시작을 해볼까요? 작고 딱딱한 똥인데 변비가 심해짐에 따라서 그 염소똥, 뭐 토끼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밤 크기의 밤똥, 이런 또 밤들이 약간 좀 뭉쳐가지고 옥수수 크기처럼 나온 애들 있어요. 저는 이제 밤이 제일 힘든 것 같아. 이게 애들이 걸려서 안 나와요. 막 이때는 막 어떻게 집게로 빼야 되나? 아 이제 비닐장갑 끼고 손으로 빼야 되나? 막 이게 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정말 한 번은 그 비닐장갑을 껴가지고 빼보려고 시도까지는 해본 적이 있는데 차마 이렇게 손으로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이거를 여기다 이제 뚜러뻥 같은 걸로 딱 대고 뻥 빠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근데 이 변비는 수분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잘 안 나오니까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 치열이라고 하죠. 항문이 이제 그 변을 보면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이제 피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단계들이 심해지면 치질이 걸릴 수도 있고 항문 질환에도 이제 변비가 오래되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물을 좀 많이 드시고 이제 식습관을 고쳐주시면 변비는 또 좋아지시거든요. 네. 네. 딱딱한 똥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 고등학교 때 그 저희 집이 아지트였어요. 제 친구들이 이제 놀러 와서 있는데 한 친구가 화장실 갔다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막 수다 떨고 놀고 있는데 얘가 문을 빼끔히 열고 저한테 오더니 귀에다 대고 화장실이 막혔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희 집은 이제 수압이 좋기 때문에 막힐 일이 없어. 막힐 일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는데 변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새끼 살모사 한 마리가 저를 고개를 딱 쳐들고 저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어우 보고 싶지 않은 애인데 잽싸게 물을 내렸는데 얘가 360도 이렇게 딱 돌면서 저를 놀리고 있는 거예요. 안 내려가지 안 내려가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30분 정도 씨름했는데 얘는 내가 보내줄 수가 없는 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뚜껑 덮어놓고 애들끼리 막 신나게 놀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누구 하나가 이제 화장실 가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내가 갔어요. 갔더니 어머 얘가 벌써 여기가 그 브라질의 그 늪 네. 수렁 같은데 네. 네, 거기만 이제 그 풀떼기 같은 거 얹어 있고 막 별알 별게 다 있어요. 누런 애들이 얘를 어떡하지? 그래서 물을 내렸어요. 이제 다 얘네들이 이제 딱딱한 거에서 풀어졌으니까 잘 내려가겠지. 네. 그래서 물을 딱 내렸더니 얘가 역류하는 거. 딱 넘치는데 여기 막 분수처럼 막 얘네들이 막 흘러 넘치고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때가 연휴 첫날이어가지고 사람을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그날 저녁부터 연휴 끝나는 날까지 온 가족이 지하철로 똥 싸러 가고 소변 보러 가고 언니 같이 가주면 안 돼? 이래서 지금은 이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 친구분이랑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세요? 그년이 똥만 싸고 토꼈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온 가족이. 너무 웃겨. 어디 박 PD님은 주변에 친구분들까지도 웃겨요. 진짜 그쵸. 너무 재밌네요. 이제 변비를 지나서 또 약간 문제가 되는 변 모양이 설사. 네. 그렇죠. 우리가 찬 음식을 좀 과도하게 먹거나 아니면 섬유질이 많은 걸 먹어도 설사가 나올 수 있대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 이제 장 꼬이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때도 설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이때는 변에 수분이 많이 이제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변이 묽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제 많이 먹고 싶은데 엄마가 못 먹게 했나 했더니 이렇게 탈이 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였네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장염에 걸리면 이제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설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수분 보충을 잘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탈수가 될 수도 있대요. 이 변에 수분이 같이 섞여가지고 자꾸 나오니까. 근데 어렸을 때 보면 그 조상님들의 지혜라고나 할까? 이러잖아요. 왜 배가 아프면 박 PD 배는 똥 빼, 할머니 손은 약손 그러면서 할머니가 손이 정말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배를 이렇게 문질러주면 정말 30분도 안 돼서 씻은 듯이 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저도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손 따뜻하게 비벼가지고 배를 문질러 주는 것도 거기 이제 그 똥 스팟이 있대요. 네. 예, 배꼽을 기준으로 이제 위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장을 좀 움직여주면 예,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서 이게 본능적인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배를 이렇게 문지르고 배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장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조금 좀 힘들 때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똥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똥팁? 똥팁 있어요? 네. 네. 변비일 때 약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정말 그 밤똥을 쌀 때 같은 경우는 얘가 잘못 조준하면은 그 여기 있잖아요. 그 변기 부분에 가장 깊은데 똥 떨어지면은 순간 이 똥물이 궁뎅이로 항문으로 이렇게 탁 튀어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크리넥스 있잖아요. 네. 그 크리넥스 휴지를 제 똥 싸기 전에 위에다가 얹어줘요. 그 물에다가 하나 얹으면 똥물 안 튄다. 없으셨나요? 똥물 튀긴죠? 굳이 그거를 기억에 담고 살지는 않는 것 아샤리, 같아요. 네. 아샤리. 예. 근데 그 반대로 설사일 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비일 때는 이게 똥물이 튀지만 설사일 때는 방법이 없어요. 뭐 깔고 해도 소용이 없고 이제 그때는 이제 막 거기 막 거의 변기에다가 막 보락보락보락 이러잖아요. 네.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예. 비둘기 잡고 온다고 푸드삭 온다고. 화장실에서 비둘기 잡고 왔어. 이러면 이제 그랬구나. 우리가 이제 안다는. 맞아요. 그래서 설사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여기 막 5만 대 다 튀겨요. 막 변기 그 밑에 뚜껑 부분이라던가 이럴 때는 딱 싸고 나서 바로 이 변기 뚜껑을 청소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세균이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를 닦잖아요. 일 닦고 나서 이렇게 세면대에다가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변기에다가 버려요. 변기에다가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샴푸 조금 똑 떨어뜨려 가지고 솔로 좀 자주 닦아주는 편이에요. 관리를 좀 잘해요. 네. 제가. 엄청 깔끔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냄새 제거도 되고 향도 나요. 그리고 그 저는 그 뭐지 그 변기의 냄새나 이런 것들 없애려고 왜 파란색 그 청크린 이런 거 넣잖아요. 네. 저는 그거 안 넣어요. 왜요? 왜냐하면 내 똥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똥 냄새도 맡아야 되고 똥 크기라던가 그다음에 굵기, 그다음에 모양, 뭐 길이 이런 거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맑은 물 그대로의 그 제 똥을 이제 관찰을 하죠. 네. 필터가 씌어지지 않은 민낯 그대로의 사진을 보신다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변비와 설사 이제 지나갔고 그러면 어떤 똥이 제일 건강한 똥이냐? 근데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상쾌한 똥들. 누구나 알고 계신 바나나 모양의 변이 이제 제일 좋죠. 네, 맞아요. 네. 네. 이거는 화장실을 가도 부담이 없어요. 오래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뭐 닦을 때도 굉장히 가볍게 싹 닦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거는 바나나 그러면 잘 이해 못 하실 것 같아 가지고 혹시 그 떡집 가보셨어요? 네네. 네. 그때 가래떡 내리는 거 혹시 보셨나요? 가래떡을 똥에다 네.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 빨간 이 통에 그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고 이제 쌀을 이렇게 꾹꾹 찐 쌀을 이렇게 꾹꾹꾹 누르면 이 가래떡이 이렇게 그 동그란 원형의 새 그 봉을 통해서 한 방에 그냥 시원하게 그냥 쫙 밀려 남아요. 물살 이렇게 가르면서 거의 막 태평양 갈라지듯이 막 갈라지는데 이게 가장 건강한 똥이에요. 네. 네. 그렇죠. 말랑말랑한 게 이게 조청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네, 근데 이게 이 가래떡이요. 이제 똥 길이 이제 보통 한 판씩 나오면 좀 길니까 한 판에 50cm, 45cm, 50cm 정도 되나? 이게 반 딱 자르면은 한 15에서 한 20cm 나와요. 네, 그게 가장 건강한 똥 길이랑 똑같은. 네. 이제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면서 가래떡 드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떡국 드시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만큼 부드럽고 네, 아무 저항 없이 아주 상쾌하게 나온다는 얘기를 네, 가래떡과 비유해서 네. 했습니다. 그럼 가래떡 빼고 그럼 그게 약간 그 물기 정도가 치약 딱 짰을 때 그런 약간 말캉말캉한 근데 가래떡에 약간 말캉말캉한 그런 똥이 이제 가장 건강한 똥이래요. 그다음에 그 물을 내려보면 아는데 네. 얘가 어디 걸린 거 없이 그러니까 똥을 쌀 때 얘가 그 변기 가장 안에 깊숙한 데까지 그냥 쑥 들어가요. 네. 그래서 물을 내리면 얘가 회오리 치는 것도 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쏙 잡발려 내려가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한 굵기가 한 2에서 2.5cm 정도 네. 굵긴 것 같아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네. 네, 변의 색깔로도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항상 변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황금색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붉은색 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네. 항문이나 항문 가까운 대장에서 출혈이 발생된 경우 오. 이제 피가 원래 그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색깔이 까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색깔이 빨가면은 이제 항문과 가까운 쪽에서 이제 출혈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흰색 변이 있대요. 점토 색깔 변. 오. 근데 이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난 강아지들은 많이 봤는데. 강아지들요? 네. 이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흰색과 점토색 변은 췌장암이나 담도암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내 변을 딱 살펴보셨을 때 이런 색깔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가셔가지고 네,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검정 색깔 변 이거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검정 색깔 변은 위나 식도, 이제 소장 같이 약간 그 대장보다 위쪽 부분에서 소화기관 쪽에서 이제 출혈이 있으면 이제 피가 머물러 있다가 색깔이 점점 까맣게 변하면서 이제 변에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까맣게. 근데 이게 뭐 점액질처럼도 분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가끔 이제 속이 쓰리거나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네, 검정 색깔 변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제 색상 많이 보는데 저는 이제 황금색. 정말 그 건강한 똥을 보죠 요즘엔. 근데 또 검정색 변 하니까 네. 저희 엄마 얘기 해도 돼요? 벌써 재밌어. 네. 엄마 얘기도 돼요? 네네. 네, 엄마가 대장 내시경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그 대장 내시경 하고 나서 검은색 변이 나오면 빨리 오셔야 됩니다. 막 근데 엄마가 저녁 때 다급한 목소리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막내야 어떻게 엄마가 검은색 변을 본다? 근데 이게 검정색인 것 같기도 하고 녹색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엄마 당장 병원 가야지. 빨리 와. 그래서 이제 막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딱 집에 오는데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근데 엄마 이런 거는 빨리 가야 된다고 제가 막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간혹 그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이게 천공이 구멍이 뚫리는 것도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네네. 출혈을 일으켜서 이제 빨리 병원에 와야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엄마가 떡을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먹고 나서 또 집에 와서도 또 하나를 이제 쑥떡을 검사하기 일주일 전부터 계속 매일 쑥떡 드셨고 검사하고 나서도 와가지고 또 쑥떡을 드신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출혈은 아니었고 쑥떡 때문에 생긴 이제 저희 에피소드였습니다. 아, 출혈이 아니라 쑥떡 때문에 이제 색깔이 변했네요. 네네네. 아, 저 얼마 전에 네. 위 대장 내시경 했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대장 내시경은 장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위 내시경은 그냥 금식을 하면 되는데 대장 내시경은 약을 엄청 이 쇼핑백에 한가득을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 약을 먹고 물을 또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요. 난 당일날 먹었는데. 그게 당일날 먹는 것도 있고 저는 전날 밤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먹는 거. 저는 제 안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대장을 깨끗하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게 비우고 이제 갔죠. 근데 저는 수면 내시경을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너무 부끄러운데 대장 내시경을 이제 수면 이제 마취를 하고 잠이 들었잖아요. 제가 대장 내시경 하다가 마취가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요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제 이제 엉덩이 쪽에 계시고 근데 눈이 마주쳤던 기억이 진짜 너무 그때는 몰랐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네요. 예. 아니 40대가 넘으면 그 위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잖아요. 네. 하는데 그 저는 처음 위하고 대장 내시경 할 때 우리 팀장님이 할만하대요. 수면 안 해도 된대. 무슨 그런 위 내시경이랑 대장 내시경을 수면으로 하냐고. 그냥 해도 되지. 그래서 얘기를 되게 쉽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계 넣으면은 그냥 꿀떡꿀떡 한 3번, 4번만 삼키면 돼.
그다음에 이제 그 대장할 때는 그냥 꾹 찌를 때 처음에 들어갈 때만 그냥 약간 찌릿 통증이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뱀 한 마리가 뱃속에서 이렇게 꿀렁꿀렁 다니는 것처럼 이거만 몇 번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게 꿀떡꿀떡은 안 넘어가더만. 위내시경 할 때요? 예, 안 넘어가요. 그래서 막 거의 막 4-5명이 막 붙잡고 막 눈물에 콧물에 입에서도 막 침다 그러고 정말 되게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은 이렇게 생으로 하실 분이 못 되신 것 같으니까 다음번에는 꼭 수면 내시경을 하시라고 했는데 위 내시경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해요. 네네. 대장을 그죠? 네. 근데 그러니까 전 대장까지는 같이 안 했는데 하신 분 보니까 여자분들은 특히 위 하고 나서 바로 밑에 이렇게 대장을 하니까 쑥스러우셔서. 창피해요. 네. 네, 창피해가지고 못 하시겠대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 의식을 잠들게 하고 저는 모르는 일로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가스 널 주입할 때 이제 복부는 약간 좀 더부룩해지고. 근데 그게 깼잖아요, 저는 중간에. 얼마나 쑥스러웠던지. 그러면 이거 한번 해주시지 그랬어요? 아니요. 근데 이번에 저 대장 내시경 하고 용종 하나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 하면서 용종 뗐거든요. 그때 아팠나? 네. 아직 조직 검사 결과는 이제 못 들었는데 모양이 사진 보니까 그냥 매끈하니 예쁘더라고요. 원래 암세포는 이렇게 울퉁불퉁하니 못되게 생겼잖아요. 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종종 막 용종 같은 거는 많이들 그 대장 내시경 하면서 떼시는 거니까 네.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40대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이게 네. 용종이 괜찮은 게 있는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얘네가 이제 대장암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모든 암은 초기에 진단을 하시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또 뭐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가지고 미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종합검진을 받거든요. 이때는 본인이 가진 그 암에 관련된 기관만 검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저나 박 PD님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니까 유방에 관련된 초음파나 뭐 CT 이런 것만 찍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암 환자분들은 뭐 위, 대장 이런 데도 다 같이 검사를 해주시면 좀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제 똥 얘기만 했는데 똥도 중요하지만 변기도 중요해요. 네. 네. 변기는 이제 비데 같은 경우는 잘 닦아줘야 되는데 안 닦으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근데 정말 심플하게 비데가 없으시는 분들은 그 변기 뚜껑 있잖아요. 네. 뚜껑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저 알아요. 본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시죠, 박 PD님이. 아니에요. 얘기해 주세요. 물을 내릴 때 변기는 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변기 그 물 안에는 수많은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균이 있대요. 그래서 뚜껑을 덮지 않고 물을 내릴 경우에는 분무기로 물을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뿌린 효과가 있어서 소멸하는데 공기 중에 한 2시간 이상을 떠돈다고 해요. 근데 이 병원균이 주로 이제 폐렴이라든가 장염이라든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제 포도상 구균이라든가 바실루스, 그다음에 VRE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떠다닌대요. 네. 그 세균들이 막 떠다녀가지고 막 칫솔이랑 수건 막 이런 데 붙는다고 생각하면 막 상상만 해도 너무 싫거든요. 그때 TV 프로그램에서 봤어요. 제가 그런 이렇게 변기 뚜껑을 덮지 않고 물을 내리면 세균이 이제 화장실에 다 튄다는 걸. 그래서 저는 반드시 뚜껑 덮고 내리거든요. 아니 근데 칫솔이랑 수건을 화장실 안에다 넣어요? 그러면은 어디다가 보관? 화장실 밖에. 아? 응. 그러세요? 네. 그 수건장을 아예 밖에, 왜냐면 얘네 화장실에 넣어놓으면 습해지기도 하고 온갖 그 병원 이게 이런 바이러스, 박테리아, 뭐 곰팡이 이런 것들 많은데
밖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수건은 밖에다가 네. 보관하는데 칫솔도 밖에다가 보관하세요? 칫솔도 그 화장실 앞에 그 전신 거울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소에서 그 파는 그 3개에 1,000원짜리 그 벽에 붙이는 그 뭐지? 칫솔거리. 칫솔거리. 그렇게 딱딱딱딱 붙여놓죠. 밖에. 치약도 밖에다 두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다음에 그 비누도 이렇게 뚜껑 없어요? 비누를 안 써요. 비누 안 써요? 전 손세정제. 폼클렌징. 바디워시. 아, 이렇게 눌러서 쓰시는 거? 네네네. 아, 네. 비누도 이렇게 뚜껑을 덮는 그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네. 네, 아무래도 화장실에 세균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화장실에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에는 그냥 샴푸, 린스 다 이게 케이스가 다 되어 있는 거니까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누 같은 경우는 이제 뚜껑 있는 각을 써야 되는데 그 각을 못 사가지고 비누는 그냥 두네요. 비누는 내가 그냥 뒀네. 인간적이네요. 어떡하지? 네, 그 당장 가서 사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근데 화장실에서 손을 이제 안 씻고 나오시는 분들 은근히 있어요. 네, 맞아요. 밖에서 이제 화장실에 볼일 보고 네. 이제 손 씻다 보면 그냥 쓱 나가는 거예요. 뜨끔하신 분들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저 제발 부탁인데 뭐 저랑 악수를 하진 않지만 그 병균들이 다 이렇게 공공장소에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좀 손을 좀 씻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반드시 씻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변기 뚜껑이라던가 그 변기 물 내리는 그 손잡이 있죠. 네. 그다음에 욕조 있으면 욕조 이런 것들은 정말 잘 닦아셔야 돼요. 네. 그 일 보시고 화장실 다녀오면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되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화장실 갔다 온 여자친구가 손을 안 닦고 나왔어. 이제 그 영화를 한 편을 보는데 영화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이제 달달해야 되니까 팝콘을 이제 하나에 끼고 팝콘을 딱 들고 자기야 이거 하나 먹어봐 이러면서 입에다가 쏙 넣어주면 이거는 팝콘을 먹는 건지 내 똥을 먹는 건지 남의 똥을 먹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똥 먹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손은 닦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요. 네. 제발 내가 손을 씻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똥을 주는 거고,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 사랑하는 여자친구, 내 사랑하는 아이에게 이 병균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싫어요. 그 또 화장실이니까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에피소드 또 네. 있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한참 꽃띠였죠. 이때는 막 머리도 막 허리까지 길고 막 그 생머리에 쫙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머리 넘기는 거 있잖아요. 네네. 쫙 넘겨가면서 라라라라라라 이래서 막 이게 머리 털고 다닐 때. 근데 저는 주로 그 활동성이 편한 바지를 입거든요. 네. 정장도 이제 바지를 입는데 이제 주로 이제 치마를 입을 때는 이제 결혼식 갈 때. 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이제 치마를 입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짧은 이제 치마를 입고 잠깐 이제 화장실을 들렸다가 이제 그 결혼식장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 화장실이 유독 작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휴지거리 있는 쪽으로 이제 궁뎅이를 딱 대고 이제 치마를 이렇게 주워 입으면서 치마 입으면은 왜 스타킹 신어야 되잖아요. 예, 딱 이렇게 하고 딱 나왔죠. 이제 손을 이제 닦고 나오는데 한 50m? 아니 20m? 50m 걸었는데 자꾸 뭐 누가 날 따라온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뭐야? 내 뒷모습에 반했나? 이러는데 말은 안 걸고 뒤에서 계속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발 쿵탁쿵탁한 소리가. 그래서 뭐지 이러는데 근데 어떻게 쳐다봐줘야 되나? 좀 여자가 밀당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뒤를 싹 봤는데 남자가 확 멈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음? 다시 또 제가 걸어갔죠. 근데 또 이렇게 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쳐다보면은 얼음 돼가지고 뭐야 말 걸려면 말을 걸지. 딱 갔는데 나중에 어떤 그 남자는 저한테 못 오고 어떤 여자가 저한테 와서 저기요, 네 치마에 휴지 꼈어요. 두루마리 휴지가 네. 쭉 정말 이게 딸려가지고 그거 제가 달고 온 거예요. 꼬리처럼요? 구미호처럼. 어머 세상에. 구력이었죠.
네, 여러분들 화장실 가시면 반드시 뒤를 한번 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많아요. 근데 이런 식의 이런 화장실 갔다가 휴지 달고 오시는 분들 맞아요. 제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아니 그리고 또 여자분들 이렇게 딱 급하게 입고 나오다 보면은 그죠? 스타킹 안에 치마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경우가 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단아한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게 성격 급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 보면은 이제 화장실에서 잘 네. 정리하고 나와야 되겠죠? 네. 간혹 뭐 남자분들 이렇게 뭐 지퍼 안 잠그고 나오시는 분들이랑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이런 건? 네, 네. 네, 아무튼 우리 여러분들 화장실 변기 뚜껑은 반드시 덮고 물을 좀 내려주시고요. 손도 깨끗이 닦아주시고 뒤도 한 번씩 돌아봐 주시고 변기 청소 자주자주 해서 우리 깨끗하게 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잠시 광고 듣고 오고 싶습니다. 네. 암 치료 중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져가지고 힘들어요. 예를 들어 뭐 식사를 잘 못해요. 뭐 구토, 구역 이런 것 때문에 식사를 잘 못하신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불면증 때문에. 근데 배변 활동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박 PD님이 변을 잘 나오게 하는 노하우를 좀 가지고 계신다고. 네. 아니 항암 때는 정말 그 변설이와의 싸움이에요. 네. 변설이가 뭐냐면 변비와 설사.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겨울철 저는 이제 겨울철에 항암을 했으니까 그 오히려 그 추운 겨울에는요 운동량이 줄어들고 또 건조한 날씨 때문에 몸에 이 수분 손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기 쉬워서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똥밍아웃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오늘 제 똥밍아웃을 하자면 똥밍아. 그 뭐지 중국말로? 쪼밍아. 아. 강시영화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맞아요. 어떻게? 똥밍아웃 얘기하다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호르몬제를 먹잖아요. 그 타목식펜을 먹는데 그 부작용으로 지금 변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원래 저는 굉장히 배변 활동이 매끄러운 아이였어요. 근데 약 때문에 뭐 식습관이 변한 것도 없고 뭐 오히려 야채를 더 먹는다면 야채를 더 먹고요. 그런데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슬펐어요. 나 환자구나. 왜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마음대로 안 될까? 원래 잘 됐던 건데 안 되네? 근데 이게 되게 작은 일상인데 매일매일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를 다시 환자임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 같아요. 좀 되게 슬퍼요. 맞아요. 그때가 제일 슬픈 것 같아요. 네. 내가 환자구나라고 느낄 때. 네, 맞아요. 그러면 좀 쾌변을 도와주는 방법을 우리 여러분께 소개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똥 잘 싸는 법은 누구나 이제 많이 아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변비에 좋은 그 식이섬유가 풍부한 뿌리 채소들 많이 먹어요. 네. 뭐 당근이라던가 양파, 그다음에 마, 그다음에 약혼 막 이런 것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유산균이 많은 식품들도 많이 먹죠. 네. 뭐 요구르트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플레. 네. 근데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적정량. 을 준수해서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암 때는 이제 변비가 너무 심하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돌코락스 이런 걸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변비약을. 근데 장기 제가 복용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뭐랄까 장이 무력해진다라고 할까. 근데 오히려 증상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처방해 준 거는 그냥 먹지 않고 그냥 가급적이면 음식 라던가 물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관리해보자라고 제가 이제 마음을 먹게 됐죠. 네, 맞아요. 저도 변비가 심해져가지고 약을 그냥 사서 먹어봤거든요. 확실히 다음날 시원하기는 해요, 변비약이. 배가 엄청 아프긴 하거든요. 근데 배가 아프고 이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인위적인 느낌이 나요, 이게. 그래서 이거 좀 내 장에 확실히 안 좋구나 해가지고 뭘 이제 박 PD님 말씀처럼 운동이나 뭐 물, 뭐 먹는 걸로 좀 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찾아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박 PD님한테 제가 고민 상담을 했죠. PD님, 제가 변비가 너무 심해서 힘듭니다라고 했더니 박 PD님이 마 먹어. 네, 저에게 그 뿌리 채소 중에 여러분 마 아시죠? 위에도 좋고, 네, 그 마의 세계에 박 PD님 덕분에 제가 입문을 했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세계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가래 갖다가 뭐 끈적거린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 그게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아, 저도 그 가래 같아서 되게 싫었거든요. 낫또 혹시 안 드세요? 낫또? 낫또도 안 먹어요. 낫또 맛있는데. 낫또 그냥 완전 가래 같아서. 그 맛있는데 정말. 이렇게 식감이 미끈거려 가지고 또 일부는 또 가래 같다라고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 삼겹살 먹을 때 보면 소금에다가 참기름장 만들잖아요. 네. 소금 조금에 참기름 많이 부어가지고 찍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저 그렇게는 네. 안 먹어봤는데 김 싸 먹어 네. 뭐라고 하셔가지고 김 싸 먹는 것도 좋아요. 네, 김에 싸서 네. 먹어봤고요. 저는 이제 말을 갈아 마셨어요. 네. 딸기 봄에 딸기 나왔을 때요. 마가 향이나 뭐 이런 게 되게 심하진 않잖아요. 근데 딸기랑 마랑 같이 갈면서 거기다가 요플레를 넣어봤거든요. 세상에 이건 카페에서 파는 딸기 주스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 충전도 되고 다음날 화장실 뭐 베리굿이고 그다음에 뭐 요즘은 뭐 딸기 이제 끝났잖아요. 철이. 그러면은 우유나 뭐 두유, 아몬드 브리즈 이런 데다가 갈아 먹어도 괜찮고요. 저는 그 김에다도 싸 먹고 봄에 달래 나왔을 때 달래 간장 만들어 가지고 달래 간장에다가 마를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침 고였어. 너무 맛있어요, 그거. 맛있겠다. 마에는 일부 사람들한테는 그 부작용이 있어요. 간지럽다라는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씻을 때는 꼭 그 비닐 장갑을 끼고 씻으시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많이 드시면 방구가 많이 나와요. 이 방구로 전 세계 여행하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꼭 네. 적정량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한 배변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그 노폐물과 독소를 이제 잘 빼야지 이제 몸이 건강해진다고 했잖아요. 몸속에 변을 오래 담고 있으면 그 독성 물질로 인해서 염증 발생률이 높아지고 대장암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저희 화장실 오래 못 가면 방귀 냄새 엄청나잖아요. 그게 다 독소잖아요. 독소. 그쵸? 암 치료 중 이제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팁? 그런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몸의 소리를 들으려고 이제 노력하는 편이에요. 아픈 이후에는. 그래서 저는 똥일지, 건강일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오늘 변은 받는지 안 받는지, 모양은 어떻게 되고, 굵기는 어떻게 되고, 양은 어떻게 되고, 냄새는 어떻게 되고, 이거를 다 이게 기재를 해요. 네. 그래서 정말 몸이 안 좋을 때는 설사라든가 다 그런 증상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똥무게도 재는데, 똥무게는 어떻게 재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무게 한번 재고 싸고 나서 다시 한번 몸무게 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똥무게도 조금 관리하는 여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물은 얼마큼 마시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물은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술을 많이 먹었으면 이제 아픈 이후에는 이제 물을 많이 먹는데 보통 하루에 한 2.5리터, 3리터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드시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알기 쉽게 약간 눈금이 있는 텀블러를 갖고 다니던가 아니면 이제 500ml 사서 먹던가 두 개 중에 하나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자면 배변이 어려울 때 변기 앞에다가 한 15cm 정도 그 높이 되는 발판? 그러니까 목욕탕 의자 같은 그런 받침대를 앞에다 두고 쪼그려 앉으면 맞아요. 허리와 그 다리의 각도가 배변 활동에 좀 쉬운 각도로 만들어진대요. 딱. 네, 맞아요. 얘들 이게 좌식으로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네. 이렇게 싸는 거 그게 좋대요. 네, 그게 이제 힘주기에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리 각도가 한 35도 정도 돼가지고 그 목욕탕 욕실 네. 의자? 네, 그게 변 보는데 좀 수월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 거 한번 집에 목욕탕 의자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받치고 사용해 보세요. 없으면 저기 다이소에 5,000원에 팔더라고요. 다이소 너무 좋아해 나. 저도 어떡해. 너무 좋아요. 네. 네. 그 외에 화장실은 아침에 네. 기상과 함께 혹은 아침 식사 후에 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 네. 또 만약에 배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배꼽 위아래 똥 스팟이 있어요. 건드리면 이제 자극해 주는 복부 마사지로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배변 시간은 10분 넘지 않는 게 좋대요. 네. 그러니까 딱
요청이 들어오면 저 이제 나가겠습니다 하고 똥이 말을 걸어주면 가서 바로 이제 일을 보시고 나오시는 걸로. 이게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조금 더 건강한 배변 활동을 하시면서 몸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똥이 더럽다는 인식은 버려라. 똥을 알아야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몸이 내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의학적인 부분은 본인의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요. 암 경험담과 치료의 꿀팁 그리고 씩씩하게 극복하는 노하우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암 환자가 시원하게 싸는 그날까지 박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홈페이지 withcancer.modu.at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